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가 실제로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우선 모든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을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으로 나누었고요. 이때 가정은 이제 모든 국가들이 사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뭐 실제로는 그런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국가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이게 실제 관찰된 이제 액추얼 GDP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실제 GDP의 비율은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이라면 그러면 이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일 것이고 이 값이 1보다 큰 국가는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는 국가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성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율 동일하고 자본의 쉐어 동일하고 감가상각률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간 소득 격차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해야 돼요. 바로 이게 인적 자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 수준을 상대적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상대적 소득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수준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적 자본 수준으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으면 기본적으로 인적 자본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고요. 반대로 이게 1보다 크다면 인적 자본 수준이 한국보다 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림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1보다 큰 국가들은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유럽 국가라든가 혹은 뭐 싱가포르나 타이완 이런 국가들만 해도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요. 뭐 북미 국가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개 국가도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뭐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도 많고 낮은 국가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아요. 자, 그렇다면 인적 자본 수준에 의해서 GDP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보다 잘 살지만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이게 일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결과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자, 이 그림이 바로 실제 소득 비율과 인적 자본 비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소득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세로축부터 보시죠. 그림을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면 여기 1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제법 많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가들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액추얼 GDP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림을 가로축으로 한번 중심으로 보시죠. 자, 1에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세요. 잘못 그렸습니다. 아유. 예. 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시죠. 자, 우리가 모든 국가들이 생산성이나 투자율 이런 게 다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인적 자본 수준에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 별로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 몇 개 없고요. 대부분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바로 어떤 국가들이냐면 자, 이 왼쪽에 이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몇 개, 한 대여섯 개 있는 국가들이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대략 뭐 한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뭐 요거 한 3개 국가 정도 있긴 하지만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모형이 정확하다면 생각해 보시죠. 모형이 정확하다면 자, 이게 모형이 정확하다면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실제 1인당 소득 수준의 비율과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소득 수준의 비율이 사실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 뜻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가 1인당 GDP도 높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어야 되냐면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높아요. 그게 바로 여기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런 국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어야 되냐면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 국가들을 봤더니 한국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아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인지. 사실 여기는 국가들이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모형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러면 한국보다 GDP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높은 국가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국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아요.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한국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죠. 뭐 요만큼 이렇게 몇 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외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국가들이 좀 보이죠. 이런 국가들이 사실 이제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국가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국가들이 바로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아요. 그럼 한국보다 모형에 따르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야 되잖아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국보다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모형이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 처음 얘기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자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투자율이 낮은 국가가 소득 수준이 낮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한국이 기준이니까 한국보다 투자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보다 잘 살아야 되고요. 한국보다 투자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보다 못 살아야 돼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솔로우 성장 모형이 얼마나 현실 설명력이 있는가 보시면 어떤가요? 자, 1과 1로 나눠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투자율이 높아서 잘 사는 국가들이고 한국보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투자율이 낮고 한국보다 실제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에요. 예외적인 국가들이 이들 국가들이죠. 자, 이들 국가들이 왜 A 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왜 예외적일까요? 한국보다 투자율이 높은데 실제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모형에 따르면 한국보다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국가들인데 실제로는 한국보다 못 사는 국가들이고 자, 이들 국가들은 한국보다 투자율이 낮아요. 그러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야 돼요. 투자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액추얼하게 봤을 때 실제로는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봤을 때 실제와 모형이 예상하는 바가 더 비슷한가요? 아니면 인적 자본 수준의 경우에 더 비슷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적 자본 수준에 의한 소득 차이를 보여주는 이 그림이 뒤에 있는 투자율보다 조금 더 나이스해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 스쿨링 맞습니다. 이 소득 격차가 그렇게 뭐 설명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설명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요 마지막 부분은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